좋아요, 구독! 네, 오늘 같은 장 속에서도 이렇게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달군 종목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3%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최근 6개월간 36%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각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실적 개선도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애경산업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기관이 팔면 빼라. 하락장에서 선방했다. 네, 좋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기관 팔면 빼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를 조금 부양을 시켰었던 게 특히나 이제 6월 달도 그랬지만은 끌어올리면서 유지를 시켜줬었던 게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살펴보자면은 뭐 투신을 비롯해서 연기금들, 뭐 상업펀드 쪽까지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자면요, 보시면은 차트에서 봤을 때 5월 한 중순부터 6월 초까지는 꾸준하게 흘렀어요. 그죠? 쫙 흘러 내려간 요 포인트에서는 수급상을 열어보자면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약간 좀 멈춰 있고 외인의 매도와 더불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보자면 6월 중순부터 해서 쫙 차트 돌려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해줬던 게 기관들의 매수 대응이었어요. 사실 종목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보고서를 사실 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면은 꼭 매도 신호처럼 보여요. 기관들의 합법적인 좀 매도 사인이랄까?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타입인데, 그런 흐름이 좀 보이다 보니 지금 상황은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지만, 혹여나 주가 흐름에서 보건대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하지 않고 매도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나오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항상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크게 봤을 때 차트를 크게 열어보자면요, 이게 크게 한 2020년부터 차트를 딱 봤을 때요,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구간 자체가 거의 현재 구간이에요. 여기 두껍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전 위로 부분도요, 굉장히 고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줘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우선은 보이는 자리는 한 28,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3만 원 근처로 막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기관들이 또 매도 대응을 하면서 돌려치지 않을까,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원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기관들이 매도하는 포지션을 보일 때 매도를 하시되, 다만 그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3만 주 이상의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나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한 큐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 가격적인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28,0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은 대응 잘 하셔서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가는데 기관이 안 판다면 놔두시고요. 기관이 팔면서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은 꼭 분할 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졌는데 기관들이 드링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기관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차트상으로도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대응 방법도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 통해서 더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정욱 전문가님께서는 하락장에서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물론 또 이렇게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애경산업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쓰는 샴푸라든지 치약 이런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화장품, 요즘에 AG20이라는 또 신규 화장품 브랜드가 나오면서 원래 이제 화장품이 중국 매출에 좀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조금 증가했던 부분이 이제 실적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렇게 하락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런 내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만약에 또 다시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내수 관련주 쪽, 특히 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모일 수 있고, 이 회사 보시면은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한 65억 정도 터졌는데 이렇게 시장에 있는 종목들 대비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오늘 같은 날 뭐 많이 터진 금액이 이제 65억 정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뭐 내수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는 급하게 매매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라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하락장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 급한 종목들, 뭐 공격적인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네.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쪽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쪽 섹터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런 쪽은 좀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거나 안정적으로 길게 보실 분들, 그리고 특히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AK홀딩스인데 대주주 지분이 거의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많이 넣으실 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소액으로만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이런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라서 권해드리고 싶진 네. 않지만, 혹시 또 이런 종목들 제 설명을 듣고 이런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선 사실 이렇게 3% 수익도 감사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같이 더 큰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들 모두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법적인 이슈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6%대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죠. 메디톡신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 이런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시죠. 네, 계속 쓰고 계시고. 좋습니다. 네, 1심 승리, 재심 가능하다. 승자 독식이다. 하지만 고점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법적인 이슈가 계속 몇 년째 메디톡스는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금종 전문가님께서 한번 해설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좀 장 오후장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내용을 나중에 좀 보긴 했는데, 메디톡스 관련해서 이제 재심이 1심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약처에서 재심을 좀 2주 안에 뭐 신청하게 되면은 다시 2심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대웅제약하고도 일단 뭐 분쟁에서도 역시나 또 승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 구간을 좀 넘지는 못하고 앞선 이 매물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오후장이었고 오늘 시장이 또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거래 대금 들어온 것 대비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재심에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뭐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까지도 일단 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도 봤었고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었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흐름을 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또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단기적인 수익률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크게 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선 이제 매물대 50만 원대까지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저는 완전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요 고점 돌파 정도까지만 좀 노려보는 시세만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슈로는 지금 부근에 이 주가가 적정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선현 전문가님께서도 주가 어느 정도는 고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칠판을 적어주셨을까요? 네, 이게 메디톡스를 가만 보면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네, 시끌시끌해요. 이게 뭐 대웅 쪽도 그렇지만 네. 휴젤도 건드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미국의 로펌들을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되면 이 규모면 때문에 비용 자체가 10억 단위가 아니라요. 매년 이제 10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요. 억소리 나네요, 진짜.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메디톡스의 재무제표 열어보자면요. 이익 자체가 작년에 467억이었어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익이 1000억대인데 여기서 100억, 200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기는 건 좋다 이거야. 이기는 건 좋은데 도대체 누굴 위한 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내 기업들끼리 왜 그러는 건지. 뭐 해외 기업하고 싸우는 건 이해해. 삼성 같은 회사가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뭐 해외 기업들이랑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뭐 소송 뭐 물어줘야 될 비용도 보면 천문학적인 조단위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간에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진짜 뭔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심한 건가. 오너라는 분께서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충분히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좀 양보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소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쪽 업계 자체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했던 게 이제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2심도 있고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1심 판결이 나게 되면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이렇게 큰 기업 간의 소송 자체가. 그래서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여타 다른 기업들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이제 의료 업계들이나 좀 다르게 좀 방향성을 잡아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식약처에서 또 이거 져가지고 혹시나 또 다음에 또 보복성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발 태클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요 될 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선은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상황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긴 해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 고점 자리예요. 4월 달 고점 자리 한번 있었고요. 6월 달에도 고점 자리 있었어요.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자리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 자리도 과연 여기를 돌파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자리긴 해요.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 많이 가긴 할 거예요. 많이 가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갈까 과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 300억, 400억 대였어요. 근데 지금 1분기 때 10단위, 18억밖에 못했어요. 이익 자체가. 그리고 실적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차트에 대한 고점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이걸 누가 좀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장난을 친 듯한 흐름도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오늘 좀 많이 붙긴 했거든요. 이 소송건 하나 1심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에 맞춰서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27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힘겨운 27만 원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안 꺾인다면 다행인데 이후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27만 원 기점으로 해서 잘 가는지 힘이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좀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